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환경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주제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식품 포장지가 문제라고요? 식품 포장이 왜 문제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즉석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즉석밥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즉석밥 용기가 재사용을 안 할 뿐더러 재활용도 못하는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즉석밥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나요? 혹시 생수를 구독하여서 먹고 있지는 않나요? 매년 판매되는 생수병의 개수만 40억 개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생수병 배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수회사에서는 라벨을 씌우지 않는 무라벨 생수병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라벨 생수병은 1,000만 개가 팔렸지만 이는 전체 생수병 매출의 5%에 남짓한다라고 합니다. 까도 나오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도 있습니다. 라면을 한 번 먹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3개 이상 벗겨야 합니다. 라면 포장지 겉면에 있는 큰 봉지와 스프와 분말 스프 그리고 프레이크 별첨 포장재도 모두 플라스틱 포장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트레이 배출량이 KTX 4대 무대보다 많다. 김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도 거의 파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은 제품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포장 플라스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흙 속이나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부각되면서 2010년에 35만 톤이 생산되었던 것이 10년 만에 280만 톤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높은 온도와 일정한 습도가 6개월가량 유지되어야 분해되는데 자연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부분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농작물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꼴로 멀리 바라보면 결국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제로 썩기 위해서는 사용된 뒤에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즉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생활 폐기물 가운데 12.7%가 매립되었고 2배가 넘는 25.7%가 소각되었습니다. 즉 폐기물이 매립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분리배출이 쉬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해법일까요?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율이 높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실제로 재활용 업체로 들어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20에서 30% 정도만 재활용된다라고 합니다. 식품 포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시행해 보자 합니다. 용기 내자. 선생님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를 천천히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초급 단계입니다. 야채, 과일 등 일반적인 식재료를 포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개별 분리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면 그만큼 비닐과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실 때 개별 비닐, 플라스틱을 이용하기보다는 천주머니나 다회용 에코백을 이용해 봅시다. 초급 단계를 넘어섰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중급 단계를 도전해 봅시다. 두부, 해산물처럼 수분이 있는 재료는 밀폐 가능한 용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을 해오도록 합시다. 우와, 중급 단계도 자신 있다고요? 마지막 고수 단계입니다. 고수 단계는 배달 대신에 식당 음식을 포장해 오는 일이에요. 집에서 준비한 내열유리나 튼튼한 용기를 식당에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집으로 안전하게 포장해 오는 방법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생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식품용 플라스틱이 더 많이 생산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용기 내서 용기 내 활동 같이 참여해 볼까요? 환경 지킴이로 발돋움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